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사천남해 아동 지역구 서천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보면서 뒷골목 양아치가 떠오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국회 자화상입니다. 유난히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는 용어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방탄국회, 오해독재, 바른방해, 미치광이, 또라이, 살인자, 죽여버리겠다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막말 등을 나열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단연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국회법과 각 정당, 당원, 당규 어디에도 아버지라는 당직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반열의 신격화된 아버지인지, 북한의 어버이순과 같은 아버지인지, 형님과 형수가 화목하게 지내는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작금의 혼란스러운 국회 중심에 그 아버지가 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2대 국회 개헌 이후 지금까지 온 나라가 다수당의 폭거, 무차별 탄핵과 겸 내란 프레임의 용광로 속에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치안 시스템 등 모든 국가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민주당의 그 아버지든 정상적이고 적법한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법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무정부 상태 같은 국정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불안과 분열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최의 소망을 밝히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단상의 방향을 답변자석과 마주보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법무부 차관님, 아버지 좀 나오십시오.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24년 7월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여러 정당들에 대한 그런 청원서들이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정당이고 제가 특정해서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민의힘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사유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상세히 말씀드릴 것 한계가 있고요. 검토 중이신가요? 각 그 제출된 이 청원서, 진정 민원서에 대해 그 서류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가 청원을 제출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민 단체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당이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서구 공수처장님. 법무부 차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힘드시죠? 예, 힘드시죠? 잘 견디고 있습니다. 불안하지는 않으시죠? 예, 불안하지는 않으시죠? 저희 그 공수처 지금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답변자는 고위 수사의 시한이 있습니까? 처장 오동훈. 저희들은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도 저희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정하는 그런 내용이 답변하신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여당 의원들이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습니까? 방해 행위가 일어나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136조 형법입니다. 144조 행위 태양이 폭행 또는 협박인 거 잘 아시죠?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 다중의 위력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실력 행사하는 것 다중의 혈행으로도 폭행 협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부분과 폭행과 협박 부분은 상관관계가 없을 수가 있고 그 현장 상황을 판단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단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도주설에 대해서 언론을 보고 확인하셨다. 이렇게 제가 하셨는데 언론과 제가 우리- 말씀드리고 답변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정해서 미리 답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공수처장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전에 국가수사본부를 우리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공수처와 그 시간까지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처장님은 충분히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 역시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실 관저 경비를 지시를 했는데 부적절하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조원희 의원 말씀하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대통령으로서 행정감독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짱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방해받고 있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불법한 경호권의 그 집행을 저지해 주셔야 되는 법적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들끼리 조화롭게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말은 대단히 그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에 맞지 않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101 경비단, 202 경비단 이 조직은 특수경찰 사무로 조직이 된 직할대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사무분장규칙 33조 101단 임무는 대통령실과 그 인근의 경호 경비를 목적으로 해서 창설된 부대입니다. 또 서울경찰청 사무분장규칙 34조 22 경찰경호대, 또 35조 202 경비대 역시 특정지역 경비활동 대통령실 경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기동대입니다. 법정용어로. 그렇다면 행정수반으로서 당연히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지시는 아닌데 의원님, 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왜 제가 다시 재확인하느냐. 우리 공수처장의 위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 사회적 파장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유념을 반드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수본 설립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공조본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이제 공조본의 그 주요 내용은 지금은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은 우리 공수처가 신청했고 또 집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물리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수처법 44조에 의하면 그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수본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수처법 17조 44조에 의해서 사법경찰관을 지금 파견을 받고 있죠. 네. 그 파견받은 경찰관의 법적 지위는 어떤 사안입니까? 파견받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에서 지금 체포영장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사처 수사관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은 체포영장 업무에 그 협조를 받기 위해서 그 한도 내에서 파견받았습니다.
공수처법 제10조에 보면 수사처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57명을 확인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업무 집행입니다. 이 법에 위반되는 집행 당시의 처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공수처법 10조에 보면 더 잘 아시잖아요. 수사처 수사관은 10명 이내로 한다. 그런데 경찰관 57명, 또 자체 수사관 몇 명입니까? 자체 수사관 지금 40명에 대해서 그러면 규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조 받을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법 파견받은 사법 경찰관의 지위를 묻는 겁니다. 지금 어떤 우리 지입니까? 공수처법에 의해서 수사관은 40명 한도 내에서 둔다라는 그런 취지에 불과합니다. 예.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파견받은 경찰관의 공수처법상 지위를 묻는 거예요. 사법 경찰관의 지위냐, 아니면 공수처법 수사처 수사관의 지위와 동등하게 부여되어 있냐. 수사처 우리 공수처의 수사관과는 구별되는 이 지금 체포영장의 그 업무를 돕는 그런 지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 검사는 수사처 수사관만 지휘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죠. 지금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금 의원님 답변하세요. 맞으시죠? 지금 파견받은 저희들 받으시죠. 파견받은 그러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예.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이제 묻는 겁니다. 네. 아시죠?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 197조 1항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당하는데 공수처법 21조 수사처 수사관의 직무와 동일합니다. 맞죠? 저희들은 체포영장 집행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관계기관의 직원들을 파견받는 데는 그렇게 우리 그 공수처법의 수사관 제한과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십시오. 경호처의 예. 그 많은 인력을 대항함에 있어서 저희들 그럼 40명으로 나가서 업무를 집행하라는 그런 논리신데 그런 것은 이 그런 법을 개정이 우선이죠.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 서촌 의원이 답변자 석과 마주보던 단상의 방향을 의원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했습니다. 공수처장 답변대로 이번 1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는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당대표이든 대통령이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라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 절차를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와 수사, 체포영장 발부와 그 집행 과정 역시 위법성이 다분합니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다수당이 한 독재 정치와 정의라는 탈을 쓴 일부 법률가들의 이념 부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전체주의 국가가 탄생했고 그 대가는 나라를 빼앗긴 고통 이상이라는 것을 오늘의 우리 정치 현실에서 새겨야 할 값진 교훈입니다. 최근 부산 한 교회 목사님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수치와 오욕으로 점철하고 있다는 등의 개인 생각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민간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40%를 넘으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종교인이든 여론조사 기관이든 자신들이 불편하고 불리하면 이유 발언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